아니, 그게 정말이요? 정말 아니면요. 김성주 선생님은 여간만 노하시지 않으셨어요. 새파란 젊은 사람을 놓고 무슨 그런 노래를 지어서 보급까지 하는가고 하시면서 가서 김혁 선생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김혁이는 아직 날 모른다고, 내가 그런 거나 좋아하고 바라는 사람인 줄 아는가고. 그러시면서 차광수 선생에게는 김혁 선생에게 그런 짓이나 시키고 있지 말고 전번 토의한 대로 빨리 무성으로 가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무성으로? 네, 선생님, 다시 그 노래를 보급하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전 지금도 막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그래, 어떻게 하겠나. 성주동무의 성미를 잘 아는 우리들인데. 김성주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노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동무! 동무는 그럼 어찌자는 거요? 난 동무가 여태 그렇게 김성주 동무를 데려온 줄은 몰랐어. 몰랐단 말이오. 아니, 제가 뭘... 뭐가 뭐요? 아직 그만한 것도 모르고 무슨 공주군이요? 네, 김성주 동무를 따라 나설 자격이 있어? 자격이! 그렇지만 정해동무만 남아날 게 아니오. 동무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요? 어떻게? 후에 다시 말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던지 해야지. 무슨 꿈 같은 소리라오? 꿈 같은 소리. 그럼 동문 훗날이면 김성주 동무가 그것을 승인할 것 같소? 훗날이면 10년 후면 100년 후면 승인할 것 같은가 말이오. 네, 참. 나도 박도범 동무와 동감이요. 그리고 내가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노래가 글쎄 부족점은 있겠지만 잘못된 거야 무엇이 있어. 나는 내가 이 뜨거운 심장으로 뼛속에까지 절절히 느낀 바를 노래했을 뿐이요. 그리고 이건 나 하나의 심정만이 아니오. 그래, 김성주 동무가 우리들의 조선의 향도 이별이 안 되란 말이오. 김성주 동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조선의 혁명의 하늘가에 비로소 여명이 솟아오르고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처음으로 희망의 별빛이 안겨진 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오.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 앞에서 침묵을 지켜야 한단 말이오. 어떻소, 광수동? 옳소.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노래를 보급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며 또 우리 몇몇 사람들의 심정 문제만이 아니오. 이 문제는 우리가 조선혁명의 향도의 별을, 다시 말해서 단결과 영도의 중심을 가지자고 하는가 안 하는가, 김성주 동무를 그 별로 받들자는가 안 하자는가 하는 문제이며 우리 조선의 모든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지향과 운명에 관한 문제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조선의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이 역사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엄숙하고 또 긍지 높은 책임을 수행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문제요. 동무들, 그래 본인이 승인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김성주 동무를 우리들의 향도성으로 단결의 중심으로 받들자고 하는 맹세를 버릴 수가 있겠는가 말이오. 서정의 동무, 어떻소? 선생님, 동무들, 만일 이 문제로 해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선다고 해도 우린 다 같이 책임집시다. 네. 그리고 노래는 보급합시다. 우리 조선혁명의 밤하늘에 여명이 솟아오르고 향도의 샛별이 빛을 뿌린다는 것을 온 세상에 소리 높이 노래합시다. 옳소, 옳소.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의 의리와 우리의 맹세를 엄숙히 노래합시다. 서정의 동무. 1929년 무성. 어머님, 어머님, 제 한별놈의 친구 김혁입니다. 아니, 김혁이라고? 아이고, 왔구만. 참 잘 왔네.
만리를 몰도 않고 찾아온 덕무가 있다면서 우리 성주가 그렇게도 기뻐하더니 임자 됐구만. 예, 어디 그 얼굴 좀 보세나. 고생들 하는데 몸탈까지 겹쳤으니 젊은 사람이 손이 이렇게 차고서야. 어머님 손이 제 손보다도 푹 차십니다. 뭔 사람. 자요. 차광수 그 사람이 늘 목이 쉬곤 하더니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래. 더범인 여전할 테지. 그럼요. 정혜동무도 어머님 가슴앓이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맙네. 장거리 여전의 독립군 서대를 이끌고 지나가다가 들렸네. 그 사람의 일이 어려운 공작이라네.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제 병은 어머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내가 왜 모르겠나. 어머님, 제가 이 무성에 와서 할 일이 어떤 건지 어머님한테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행동하라는 조직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무렴 조직의 지시대로 해야지. 내가 부탁을 받은 건 제 몸을 돌보지 않는 자네의 병을 고치도록 돌봐주라는 거였네. 예? 저게 성주 아버님의 의원을 차려놓았을 때 쓰던 약도 좀 남아있고. 아니, 이 사람 왜 그러나? 어디 말쟁가?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이 백산학교를 지으시고 이 풍금도 사놓으셨다지요? 그랬다네. 성주가 오면 이 풍금을 치고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잘 읊었지.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소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로움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 줄 동무야 알겠느냐? 그게 바로 성주 아버지가 고향 땅을 떠나면서 지어둔 시였다. 예, 시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 임자도 이번에 좋은 시를 써서 이 백산학교 학생들에게 배워주게나. 예. 제 지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좀 봐주세요. 그래, 정성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꼭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내 무슨 의견이 있겠나. 그저 읽어보는 거지. 조선의 별이라는 시를 썼고 노래를 지었는데 동무들 모두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혁명의 앞길이 마치 캄캄한 밤에 사나운 파도를 헤치고 가야 할 백길과도 같습니다. 혁명의 등대가 있어야 합니다. 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하고 혁명의 영도자가 있어야 불패의 혁명대화가 모아진다고 우리는 생각했으며 실제에 있어서 성주동은 투두 때부터 우리 대화를 키워왔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성주가 이 시를 좋다고 하던가. 내 말을 나무라무로만 듣지 말게. 난 성주의 동무들이 모두 뒤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아끼고 도와나가기를 바랄 뿐이니. 어머니, 제 성주동무의 참다운 동지가 되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김혁이를 친아들로 생각해 주십시오. 자, 누가 왔나 보. 무성에서 김혁이 왔어. 김혁이. 남한청정도에 한빌 넘어가게 됐다는데 사실이요? 그 험한 판으로 말이오. 이거 인사도 받지 않고 추궁이구만. 에? 김혁동무, 내 말 좀 듣소. 사실 그래서 신중히 토의해보자고 오라고 한 건데 국민부 고도들의 악랄한 책도에 대해서는 들었을 테지만 그렇게 험한 곳에 다른 동무들이 가는 것은 반대하고 한별동무는 기어이 자기가 가야만 한다고 주장해. 그래서 내가 광수동무한테 조직의 결정이지만 보류하자는 것을 제기하고 있어. 어쨌든 누가 가든 가긴 가야 할 텐데 독립군 공작을 하는 창거리가 갈 수는 없는 거고 암만 해도 내가 가는 게 그네들이 광수동만 보면 에라 잘 만났다 하고 당장 잡아놓을게요. 어떻소? 내가 갈 테요. 죽어도 한 번 죽겠지. 까지 끝을 냈다. 도본 놈은 안 돼요. 그놈이 냅다가 일을 칠 거거든. 죽든 살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만 하니까 신중해야 하오. 이거 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도범동무는 이따가 길림에 가야 하지 않소. 한별동무의 지시인데. 그러고 보니 구정 전임자는 나는 것 같소. 글쎄 내가 간다는데도. 내 말 좀 들어보. 그네들은 아직 이 김혁이를 잘 모르겠어. 상해 손님으로 나타날 테니까. 급하네. 우리 신을 보낸다. 한별동무를 대신해서 가는 길이라면 내 잘해볼 결심이니 믿어줘. (1929년) 완고한 민족주의 운동자들은 선진적인 청년들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저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남만 청년 총동맹 대회라는 것을 소집하였다. 그리하여 각지 청년단체 대표들이 회의 장소인 왕청문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국민부 두령들은 대회를 열기 전부터 회의가 사회주의 편으로 기울어지는 형세에 겁을 먹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청년 간부들을 탐지해내어 그들을 체포 구금하고 처형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공청조직은 이러한 정황에 대처하여 여기에 김혁이를 파견하였다. 어디서 오는가? 왜 그러? 이 이작자를 봐라. 아직도 무슨 쌩판인 줄 모른단 말이야 이거. 가만.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러는데 여기 찾아오는 용무를 말해줘. 여기서 남만청정대회가 열린다기에 구경하러 왔어. 소속 단체는 대회준비위원회 안내하오. 그러면 알게 될 텐데. 틀림없는 마르쿠스패다. 소베트 양아들이 틀림없어. 우릴 보고 반동이라는 애매를 갖구나. 여보시오, 막수주의가 뭔지는 알고 그런 말하오? 난 현 선생한테 보내온 편지를 가져왔어. 그래. 대체 어디서 오는가? 상해에서 오는 길이요. 상해? 알만하다. 당장 묶어라. 야! 가자! 가자! 누군가 또 학살당했대. 누굴까? 모르겠어. 야, 피를 토할 노릇이지. 여기들 있었구만. 난 먼저 떠나겠어. 형편을 봐가면서 뒤따라오. 누구는 행방불명이 됐다고 계속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좀 복잡하구만. 빨리 가봐야지 안 되겠어. 그놈들이 운모하는 테러의 주대상이 바로 한별동무요. 그런가 보. 우리 신중하게 토의했는데 한별동무가 가는 문제는 삼가는 게 좋겠어. 그래, 자동무 혼자 가겠소? 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김혁동무처럼 또 붙잡힐 거요.
독립군 공작을 하고 있는 창궐동무가 급한에 얼굴을 나타내면 더 복잡해질 거고. 모두 너무 심각해 그러지들 마오. 동무들이 다 없어지면 나 혼자 남아서 뭘 하라. 사실 내가 기어이 가자는 것은 대해를 위해서보다도 우선 김혁동무를 비롯한 우리 대표동무들의 생명을 구해내며 이를 계기로 청년운동에 미치는 국민부의 영향력을 아주 눌러버리자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난 국민부 두령들도 이미부터 알고 있고. 글쎄 그자들이 바로 한별동무를 노리고 있단 말이오. 알고 있다니까. 때문에 내가 단판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거야. 어쨌든 우리를 찾아 수천리길을 온 혁명동지를 먼저 보내놓고 그가 죽게 되었다는데 구석에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어. 한별동무는 벌써 떠났어? 갔어. 뭐요? 우리 모두 죽는다 해도 한별동무 한 사람만은 보호해야 할 게 아니오. 그래, 이 문제를 책임지겠는가 말이오. 창궐동무는 왜 가만히 있어? 도본노무, 왜 쟁개비 끌떡거려? 국민부에 한별동무를 건드릴 놈은 없어. 감히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오. 참, 무슨 소린지. 그래서 마음도 크시다는 게요? 좋았어. 내 혼자라도 나가서 해보겠단 말이오. 도본노무, 도범이 뭘 그래? 조직의 지시대로 길림에 가 있으라고. 도범이, 나라 창궐동무도 조선혁명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것 좀 알고 있어. 알고 있다니까. 자, 우리를 믿으라고. 위원장 선생님, 김성주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은밀히 대회준비위원회라는 것을 소집해 놓고선 우리 국민부에 대한 갖은 험담을 다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나들 어쩌라는 거요? 그의 부친이 누구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 친지의 자제이지만 지금은 공과 사를 갈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부의 운명에 관계되는 일이 아닙니까? 김성주를 그대로 두어두고서는 민족주의 청년들을 몽땅 그한테 빼앗기고 말 겁니다. 당신들이 잘 토의해서 쫓아하오. 그런데 심주의 해야 할 거요. 그의 세력이 이만저만 아니게 이 남만에까지 뻗어 있으니까. 예, 무장도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우리 독립군 안에도 그의 연줄이 다 있을 수 있어. 그리 알고 처리하겠습니다. 가자. 예. 김성주 동무가 왕청문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 모르겠어? 나도 들었어. 대외준비위원회 보젓이 나타났던 모양이요.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놈들은 구와 연계에 있던 사람들을 몽땅 잡아내자는 건데. 야, 여보. 나는 조선공산당에서 파견되어 온 손님이란 말이오. 이게 무슨 짓이오? 조수회가 자빠진 지 오랜 조선 공산당 서리를 또 하오? 손님이면 여관방에 점잖게 앉아 있을 것이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모는 왜 했어? 음모? 상해 손님, 김혁군.
아니, 어찌된 일이오? 야, 가자. 가만. 손대지 마. 날 따라오. 여긴 걱정 마오. 현 선생님이 안 계시오? 할 말이 있으면 나하고 하오.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을 만났으면 하오. 내가 책임지겠소. 그러나 한 가지만 묻겠는데, 새로 결성된 우리 조선혁명당에 대해서 장개석 국민당 태제를 그대로 옮겨 만든 것이라고 대회 준비 성원들 모임에서 비방 중상했다는데 사실이 그렇소? 사실이요. 그것으로서는 전 민족의 통일 행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강령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싸우는 청년들에게 정확한 인식을 주기 위해 나의 견해를 말한 거요. 알겠소. 책임지겠다니 좀 묻겠소. 국민부에서 대준비위원들을 체포 살해할 모의를 했다는데 사실이요? 성주가 왔는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네. 내 자네 소식을 가끔 듣곤 있는데, 그래, 길림에서 어떻게 지내나? 외놈들한테 잡혀가신 오동진 선생님이람, 리웅 선생님이람, 길림에 계신 아버님 친지분들이 성의껏 도와주시는 덕분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 편지도 받았는데, 자네 자당께서 홀로 나서서 몹시 고생하실 거네. 그런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게, 자네가 부모님들의 뜻을 받들어야지 지금처럼 그래서야 되겠는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저의 아버님 뜻이 조국 광복이었습니다. 형직 선생은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시대 사조에 뒤떨어질 때 본의 아니게 백성들의 내면을 어기게 된다고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자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옛 진지의 자제라는 데서 신중히 생각하고 있네만,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을 적대시하고 우리 독립운동 선배들 여러분을 해치고 국군을 기울게 하고 있어. 오늘 이 마당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정을 떠나 사상 문제를 놓고 맞서게 하는 것은 결코 나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걸머진 우리 국민부의 요구이니. 그것은 사회주의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시는 사회주의란 민족의 운명을 저버리고 좌파 세력 확장에만 미쳐 날뛰고 있는 종파 사대주의 분자들입니다. 선생님은 진정한 공산주의자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조국 광복을 위해, 인민 대중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초계와 같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열렬한 애국자들입니다. 그러한 열혈 청년들을 없애려는 것은 반민족적인 범죄 행위로 되는 것입니다. 이 백색 테러 행위야 제국주의 강도들이 조선의 애국자들에 대하여 감행한 살인 만행과 뭐가 다릅니까? 저희들은 수백 종의 총을 가지고 있지만 한 자루의 총도 자기 몸에 품고 여기로 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려는 것을 예견 못해서가 아닙니다. 전에도 이런 동족 상쟁의 참국들이 벌어지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사상과 정견이 다른 국민부와도 일제 원수를 반대하는 하나의 광복전선에 나란히 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통일의 내문만을 안고 족수공건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단절자들 같으니 그래 저놈들을 잡지 않을 텐가? 자유에 맡깁시다. 갈라면 가고요. 어휴. 보시오. 동포들은 나라를 찾아달라고 군자금을 모아 보내주고 있어. 이 청도 모름지기 그러한 자금으로 사들인 것일 거요. 그 총을 손에 잡고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우는 당신들이 조선의 애국자들일진데 그 총으로 동포들의 아들들과 동생들을 쏴 죽일 수 있겠는가? 청운의 뜻을 품고 만주광야를 찾아온 그들인데 사회주의를 신봉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당신들의 테러에 맞아 낯설은 이국 산천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야 하겠는가? 뜻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용서 안 할 거요. 오늘 청년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기세는 꺾을 수도 눌러버릴 수도 없어. 사람의 육체는 억제하고 죽일 수 있어도 사람의 사상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걸 알아야 하. 사람의 사상은 폭탄으로서도 교수대로서도 죽이지 못하는 거요. 당신들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모든 청년들을 반대함으로써 국민부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오. 당신들이 이제도 대진비위원회 성원들과 각 청년단체 대표들을 석방하지 않고 만행을 계속한다면 온 민족 전체 애국적 인사들의 더 큰 규탄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오. 나는 이 왕청문 청년동맹 간부 이청산이 우리 조선 청년들이 오늘 어느 길에서 싸워야 민족주의요 사회주의요? 그것은 명백하오. 사회주의 길이요. 민족주의로서는 이제 더는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없어. 3.1운동과 60만 세 투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피해 교훈이 그것이요. 사회주의 길에서만이 일제를 접으시고 조국을 광복할 수 있으며 부산 대중이 자유와 권리를 찾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붙는 불이 되고 절세를 마시는 마취가 되어 일제 침략자들을 접으실 것이며 인민 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누리에 붙는 불이요 철새를 마시는 마취라. 맹렬한 최후의 전투에서 우리의 대우는 백배.
아니, 길림을 어떻게? 오빠를 찾아왔죠. 혹시 김혁이란 사람을 모르세요? 김혁? 잘 모르겠는데 누구요? 좀 아는. 자, 좀 앉지. 어서. 마침 잘 왔어. 이제 간도에서 굉장한 폭동이 일어나게 될 거요. 고민대론을 놀라게 만들고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에게 혁명적 영향을 주자는 거요. 그놈의 일국 일당제 원칙이라는 게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 어쩌겠어. 내 중국 당에도 편지를 냈으니까 간도 폭동만 끝나면 우리 하요파의 대량 입당이 예견돼요. 민도 그만하면 당에 들만하지, 어? 왜? 당직은 만주 총국 책임비서의 말도 믿어지지 않소? 종파와는 아주 인연을 끊었으니까요. 폭동을 하든 재건을 하든 전 아무 흥미도 없어요. 여성들은 그렇게 단순하다니까. 아무 나라에서도 그 파쟁 속에서 혁명이 발전하는 거야. 글쎄요. 어쨌든 전 파벌투쟁을 죄악으로 보는 순수한 투사들을 찾아가려고 해요. 아, 그래서 김혁이란 사람을 찾았구만. 길림에 와서 찾는 걸 보니 차광수 패같군 그래. 차광수 선생은 저도 아는데요. 이제 만나게 될 거요. 그도 우리와 손을 잡게 될 테니까. 송파군이 그한테 갔어. 선생님도 국민부를 폭로기탄한 송토문을 보셨겠죠? 봤어. 국민부는 그것 때문에 아주 망해버렸지. 특히 삼원포 청년동맹 명의로 된 송토문은 상해를 들었다 놨으니까요. 민족주의 고도들이 모두 새파래졌댔어요. 임시정부 총리 대신도 국민부 때문에 민족주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느라고 책상을 쳤고요. 어쨌든 볼만했어요. 김송주라는 분이 굉장한 인물이라는데 혹 모르세요? 알고 있어. 잘 알아. 군벌 경찰이 그를 체포한 것도 알고 있고. 그래요? 나이 아주 젊은 양반인데 이론이 대단하오. 좀 만나봤는데 조선혁명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걸 이해 못하고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고 세계 무산혁명을 완수하자는 우리 구호에 몹시 의견이 있어 하더군. 그분을 파쟁꾼들이 또 밀고 한 게죠. 틀림없어. 무슨 소리요? 동지를 죽이는 판인데요. 언제 왔냐? 저 왜 혼자 왔어? 차광수를 못 만났어? 만났죠. 어떻게 도도하게 나오는지 그의 안중에는 만주 총국 책임 비서도 얘 친구도 없더군요. 정 같이 투쟁할 생각이면 만주 총국도 파도 해산해버리고 자기네한테 찾아오라는 겁니다. 책임적인 자리를 주겠다는 말도 했겠지. 말했죠. 그런데도 험담투성인데 나중에 말씀드리죠. 오빤 창피하지도 않아요? 밤낮 그런 심부름만 다니고 자존심도 양심도 친구도 친척도 다 잃어먹고 시끄러워. 따라다니면서 꺼져 있는 거려. 누가 뭐 오빠를 따라온 줄 알아요? 됐어. 차광수가 결론할 수 없을 테니까. 결론할 사람이 따로 있어.
1930년 길림 감옥. 아, 김혁덕무요? 그래, 또 무슨 좋은 소식이 없어? 얼마 전에 또 볼 일 있어 어머님한테 들렸대는데. 일 없어. 우리 일을 도와주고 있는 좋은 분이요. 겉은 반동의 옷을 입었지만 속심은 다로. 그게 얼마나 좋소? 글쎄, 작년 가을에 기별이 있고선 통 소식이 없으니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이렇게 된 행편을 모르시고. 아, 그래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다가 이거 안 됐구나 하고 불쑥 나간 소리가, 어머님,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제가 가서 만나면 곧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 그거 참 말 잘했어. 어머님은 모르실까요? 차동무람 알려드리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지 않아도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동무들 의견이 모두 알려드리지 말자고 해서. 그래,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왕청문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국민부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논하셨는지 사람의 의리를 저버리고서야 사람일 수 있는가고 하시며. 그러실까요? 그 양반도 어머님이 지어준 밥을 많이 먹고 다닌 사람이요. 어머님은 밤이 깊어 아버지한테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의 밥을 지어준 게 몇천 그릇이 될 거요. 발사계도 빨아 말려주고 빚까지 내어 그들의 러자까지 보태주고. 그래서 더 고생하셨고 달까지 만난 어머님이신데 노하실까요?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라는 게 사상적으로 우지적으로 결합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도 통절하게 느꼈어. 차동무, 다른 소식은 없어? 길림 오중학교도 그렇고 부근 마을들에 파괴된 공청 조직들에 대한 복구 정향이 적혀 있는데. 보겠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어? 그리고 화여파 만주 천국 비서가 우리와 손을 잡자고 사람을 보냈는데 적다이 말해서 돌려보냈어. 힘을 합치자는 건데 그들이 나쁜 버릇만 고치면야 일 없지. 어쨌든 우린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예의 있게 대하면서 우리의 원칙을 내세워야 할 거요. 속심이 뻔한 걸 국지당이 화요파를 제일 인정한다는 이 뭐니 하길래서 우리와는 화요파란 것을 해산한 다음에 만나자고 했더니 좋아 안 하더군. 하긴 정파의 버릇이 붙어 넣으면 되긴 힘든 것 같아. 김혁덕무 어떻소? 정말 그 버릇은 그렇다니까. 다른 게 없어.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고치면 손을 잡는 거고. 김혁동, 시도 보고 곡도 봤어. 시내가의 작은 배가 인젠 전투함이 됐더구만. 명문자이라는 게 뭐겠어? 결의에 대한 사랑과 굳은 신념이 우러나오겠으면 그게 명문자이요. 노래 이름은 혁명가라고 하고. 혁명가 좋구만. 선율도 박력 있고 가사도 좋구만. 그럼 우리 여기서 함께 불러보잔 말이오. 그런데 조용히. 우리는 우리의 분부리요 철새를 맞서는 맞지라. 희망의 표대는 붉은 길로 외치는 구호는 투쟁뿐. 예글둔 소리에 목이 시리 우리 핏자래던 놈들아. 맹렬한 제후의 전투에서 우리의 대오는 백배해.
이제 내 하는 말을 명심해 듣고 앞으로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혁명 사업을 끝까지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동지들을 구해야 하며 그 대열을 넓혀야 한다. 일단 동지를 얻으면 생사를 같이 해야 한다. 동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 일단 동지를 얻은 다음에는 생사를 같이 해야 한다. 동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동무들, 이 말은 김성주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드님께 남기신 유언들 중에서 그중 깊은 뜻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재작년 여름에 김성주 선생님이 이 자자특 마을에 오셔서 우리 진명학교를 가난한 집 자제들까지 모두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개편해 주신 것은 바로 동무들이 자라서 그러한 혁명동지로 되기를 바래서 그러신 겁니다. 알겠지요? 어떤 여자가 선생님을 찾아온다면서 족이 왔는데 수상해서 초막에 붙잡아 가뒀습니다. 그래, 어디서 사는 누구라고 자기 이름도 되지 않았어? 허튼 소리를 해요. 왕청같이 뭐 상해에서 산다고 하면서. 상해? 예, 그래, 이름은 뭐라고 했어? 그 무슨 운주라고. 아니, 운주? 그 여자가 누굽니까? 글쎄, 누구랄까. 어쨌든 반가운 손님이요. 어디서 왔대? 상에서 왔대. 상이 어디야? 상해를 떠나시던 그날에 벌써 말씀드렸어야 할 걸. 이제까지 속이고 있은 제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날 밤 리상석 씨를 쏜 사람은 공원에 제 오빠와 함께 와 있던 윤모라고 하는 화요파 청년이었어요. 그러니 저희 오빠도 공모자였죠. 그래, 그런 오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남매 사이니까요. 나는 친구를 죽인 살인자들을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남매가 내고 해서 그런 자들을 두둔해주는 사람과도 그저 좋게 지낼 수 없어.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전 사실 그 문제를 사과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제가 순진한, 아니 어리석은 꿈만 꿨다고 할까요? 아직 상황을 모르는 여자였어요. 절 비웃지 마세요.
여기에요. 선생님, 저 웬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운주동무가 여기를 어떻게?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예. 그래, 상해에서 언제 왔어? 저 바쁘신 때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반갑소. 자, 어서 들어가기요. 다정하고 눈물이 많은 기맥인데 수천리 길을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울게 만들다니. 선생님, 미안합니다. 이런 개인 문제까지 들고 와서. 일 없어. 날 믿고 왔겠는데. 그런데 좀 복잡하구만. 내 김혁의 사람됨을 너무도 잘 아는데 그 고집이라는 게 또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운수동무, 여기 있다가 나와 같이 김성주 동무를 찾아갑시다. 아니, 김성주 그분을요? 그래야 이 문제는 풀릴 것 같소. 이 시기 간도에서는 종파 사대주의자들이 무모한 5.30 폭동을 일으켰다. 그로하여 조직은 파괴되고 정세는 매우 긴장해졌다. 이 멋슬놈이 공산당아! 나도 조선 독립자금을 기부한 사람이다! 이놈들아! 지주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연홍 소비에트 정권을 건설하자! 요즘 간도 폭동에서 욕을 당한 중국 측 자산가들의 피해 자료를 과대 선전하여 만주 군벌 정부와 조선인 공산당 사이에 반목을 격화시켜 이 기회에 조선 공산당 세력을 아주 뿌리 빼자는 것이다. 각하, 그런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은 청년 조직들의 지시가 하달되었는데 첫째로 간도 폭동을 종파 사대주의자들의 좌경모험주의적 망동으로 반대 폭로하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청년 지도자 김성주의 신변을 보호하자는 것이 비밀 지령으로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길림 감옥에서 그를 석방하도록 왜 모르고 있었는가? 미처 선술세 없이 길림 독군부가 그만. 알고 보니 감옥의 간수들은 물론 존호까지도 그를 매우 동정했다고 합니다. 거기엔 깊은 곡절이 얽혀 있습니다. 장작선의 신봉인 길림성 경찰청장이 손 목사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손 목사로 말하면 상해 임시정부의 정원 의장까지 지낸 조선민족주의 운동의 큰 인물인데, 본래부터 김성주의 인물에 현혹되어 적극적인 후원자로 나섰고, 또한 김성주 축군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영수의 석방을 위한 마쿠 공작이 있었겠고, 거기에 자기의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김성주의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조선인민 대중의 압력이 장작산 길림정부에 크게 작용하였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19세의 청년이라고 했지. 우리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늦게야 깨닫는 것 같구나. 각하,
참말로 그렇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일본 제국의 대륙 정책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를 영수로 하는 새로운 공산주의 세력권이 만주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만 조선인들 속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길림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의 석방을 방관했으니 만회할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이제라도 밑지어 협정을 내대고 그를 놓아준 군벌 정부의 압력을 가하는 거다. 그리고 외무성에 보고할 내용은 그대로 조선 총독부에 통과하라. 문제는 만주에 있는 우리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저게 있어요. 한별 동지가 보내서 왔어요. 빨리 새마을로 피하라고 하셨어요. 길림은 지금 막 검거소동이에요. 뭐요? 새마을에 자리 잡고서는 볼세비크의 발간 준비를 다그치라고 하셨어요. 이번 편집 중심은 간도 폭동이 진정한 공산주의 운동과는 인연이 없는 종파 사대주의자들이 일으킨 좌경보험주의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알겠어. 차강수 동무는 전하는 말이 없었어? 있었어요. 한별 동지 신변보위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그 마을을 안전한 곳으로 꾸려놓으라고 강조하시더군요. 알겠어. 그리고 참 서른주라는 여동부가 찾아왔었다고 알려드리라고 했어요. 차 선생님이 전부터 그 동무를 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한별 동지한테 그 동무의 가정 환경이랑 그리고 김혁 선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더군요. 그 여동무가 몹시 고민하고 있는가 봐요. 그 은주라는 여성이 고민하는 데 대해서 난 조금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전해줘. 물론 내 마음도 편하지는 않소. 그러나 지금 사랑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지 않소? 그 동무가 자기 오빠와의 인연을 아주 끊고나온다면 몰라도. 한별 동진 은주 동무를 꼭 만나보시겠다고 하시던데요. 그래, 한별 동무는 지금 어디 피신해 계시오? 어젯밤 도나로 떠나셨어요. 고기 조직이 폭동통에 다 파괴됐는데 빨리 수습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감옥에서 쇠약해진 건강 때문에 모두 말렸는데도 밀정들이 우글거리는 그 속으로 길동 쪽은 자기가 꼭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어이 가셨어요. 도나에서 돌아오면 곧 새마을로 오시도록 하오. 꼭 그래야 하오. 알겠어요. 질서이 참 좋구만. 어? 무슨 걱정인가? 이 노래요? 이 노래는 저 김혁 형님이 배워준 노래인데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예요. 조선의 별이라. 아, 노래에도 뜻이 있을 텐데. 아버님, 지금 조선의 하늘에 전이 없던 큰 별이 새로 나타났다고 길림에서랑 소문이 자자한데요. 옳거니 나라에 큰 인물이 나타나면 하늘에 꼭 샛별이 생긴다네. 그게 나라의 대통령 트일 징조라니. 예. 여보게, 내 임자한테 꼭 한번 물어보자던 건데 전에 길림에서 학생 한 분이 청년동맹일로 우리말에 가끔 찾아오곤 했다네. 그런데 그 사람인 저
다름 아닌 김성주란 분이라고 말들 하는데 참 아저씨도 김성주란 분이야 지금 이 만주천지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울렀다 대던 국민부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더래요. 전에 저 마을에 와서 사자 대가리를 흔들던 에비에미엘도 할아버지 그건 에미에비엘이 아니라요 그 사자 대가리는 에멜파라는 거예요. 에멜파. 할매비 뭔지 그 억척스럽던 그들도 그분만 보면 주랭랑을 친대. 여보게 자네 그분을 만나봤나? 사실은 저도 그분을 만났으면 해서 그럽니다. 난 자네를 보고서 그분을 모시고 일을 보는 사람인가 했대구만. 예, 저도 이 세상에 났다가 한 번 크게 부들쳐볼 생을 했답니다. 글쎄 어젯밤엔 그분을 찾아가는 꿈까지 다 꾸었는데요. 꿈이요? 무슨 꿈을 봤게? 이거 혼자서면 알고 있자던 노릇이 그만. 빨리 얘기하라요. 어서. 어서. 에라, 대통령이 틀 볶음을 나눌 셈치고 이야기하리다. 그분을 찾아 집을 떠나 밤낮을 걷는데 문득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백발수염을 한 발이나 들이운 노인이 불쑥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사람이 아니고 신선일 테지. 그래서 그 노인이 날 보고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지 내 아노라. 그분을 찾아가는 내 뜻이 무언고?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고서 그럽니다. 내 생각이 기특하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 같구나. 거짓이 아닙니다. 귀신은 속여왔어도 아직 자기를 속이진 않았습니다. 그럼 귀신 속이는 재주를 시험해보자. 나를 쳐다봐라. 쳐다보니까 앞에 있던 바에는 큰 돌부처를 보냈고 그 부처 대가리엔 감나무 한 대가 솟았는데 빨갛게 익은 감들이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럼 신선은 없어지고 그렇지요. 공중에서 말소리만 들려오는데 내 말을 듣거라. 내 당장 저 감을 따다가 요기도 하고 가난한 길손들을 구원해 줄지어다. 그러나 부처의 머리를 밟는 날에는 즉시로 천벌을 내려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하련다. 이거 정말 야단 아닙니까? 부처의 대가리를 밟고 올라서야 감을 딸 텐데. 그런데 사람이 바쁜 먹이 들면 국리가 떠오르는가 봅디다. 어떻게? 내가 올겨래 손에 쥐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부처의 콧구멍을 올리 콱 찔렀더니 부처가 냅다 재채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람에 꼭대기에 감나무가 흔들리면서 감들이 뚫렁뚫렁 떨어지더군요. 아니 이게 김혁당무 주인님이 깨겠어. 아이들이랑. 이력서 할아버지 할머니뿐이고 아이들은 없는 집이요. 그렇소? 자 여기 좀. 그러고 앉은 게 꼭 이 집 아들 같더라니까. 정말 잘 왔어. 이 마을은 사람들도 모두 좋고 아주 안전한 곳이오. 운신에 있긴 그저 그만이라니까. 잘 돼서. 나도 잘하는 마을이요. 그래 이 마을에 얼마 동안이나 있겠어. 나 말이요? 난 이 밤으로 돌아가요. 아니 돌아가다니. 김혁당무 가른에서 큰 회의를 하나 하기요. 글쎄 그래도 운신에 있을 사람은 병 있는 김혁이고 그래서 보낸 건데 날더러 운신하라니 말이 돼요? 지금 연애 때에 벌써 이 그주필이 도무지 정세엔 깜깜이구만. 어디서 또나 이렇게. 도나에서 돌아와 길림에 잠시 들렸다가 떠났댔어. 아니 200리 길이 넘는데. 이 옷을 말려야겠어. 나도 또 주줄 텐데 뭐.
그런데 길림에서 운지동물 만났댔어. 시인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사랑은 그렇지 않소. 그러지 않아도 어느 기회에 내 심정을 말하자고 했댔는데 정혜동무한테 다 들었어. 죄지은 오빠와 결별하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건데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도 편협하고 옹졸하다고 남들이 말하지 않겠어? 글쎄, 글쎄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무한히 사랑해요. 오빠와 결별하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굳세어지도록 그에게 힘을 보태주고 도와줘야지. 의견이 있는 모양이구만. 아니, 천만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게 동지요. 그 여성은 사회주의를 지향한 지도 오래되었다는데 앞으로 훌륭한 혁명동지가 될 수 있어. 참, 이번에 보니 운주동무는 담배를 끊었더군. 그 동무가 김혁동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담배도 끊고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김혁동무, 동지를 위해서는 사랑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희생하고 나서는 게 우리들이 아니요. 난 아직 모르고 멀었어. 정말 사랑이 뭔지, 동지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 그래, 접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모기 불무지 곁에서 사랑도 동지에도 동시에 피어났건 그래. 김혁동무, 운지동무는 차강수 동무하고 토의해서 할빈으로 보냈어. 다시 만날 땐 제발 내쫓지 마오. 이젠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어. 아니, 왜 그러? 이 집 할머니한테 뭘 좀. 이것 보. 정혜동무가 끓여준 거요. 이 집에 뭐가 있겠어. 폐를 끼치지 맙시다. 가마, 이 집에 양주가 사신다니까. 우리 여기다가 만두 2개만 넣어둡시다. 시원한 잔물이나 한 그릇 줘. 또 오리다. 여기 평양냉면, 대구명탕 없어도 샘물 한 가지만은 한 모금만 쭉 마셔도 온몸이 시원해나지요. 내 꼬꾸러져 혁명을 더 못하게 된다 한들 한별 그대의 곁은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리라. 내가 그만 깜빡 절았건 그래.
정신이 바짝 드는만. 왜 그러? 난 무정한 놈이었어. 한별동무는 나를 보고 싶어서 200리 길을 걸어왔는데 난 감옥에서 고생하고 나온 동무의 쇠약해진 몸을 위해서 단호리도 걸어간 일이 없으니 아 그러지 마. 200리가 다 뭐여? 김혁동문 우리를 찾아 몇천리를 오지 않았어. 자, 이 어두막에서 만난 기념이나 남겨둡시다. 수첩이 없어? 카른에 모여 해야 할 보고 내용이요. 연구해보고 자세한 것을 적어도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조선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에 기초한 당명가업을 옳게 세우는 거요. 불바람 휘몰아쳐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금주도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도루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 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 거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편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차광수! 아, 김혁이. 이야, 광수! 이야, 안녕하십니까. 왔구만. 이번 카른회에서 한별동무가 제기할 보고 원문을 봤을 테지. 빨리 의견을 종합해야겠어. 난 한자도 고칠 게 없어. 단 한자도. 조선혁명의 휴양한 진로를 봤을 뿐이요. 우리 혁명이 지평선에 솟아오른 태양을 봤단 말이오. 그렇지 않소, 광수? 김혁이. 이야. 우리의 사랑하는 한별동무는 세상에 다시 없을 위대한 존재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요. 갈 길 잃고 암흑 속을 헤매던 조선의 모든 혁명가들이 이젠 승리를 확고히 내다보며 전진하게 됐으니 자, 빨리 들어가기요. 동무들이 모두 기다려. 김혁동무, 아들 왔구만. 김혁동무, 정혜동, 김혁이 수고했어. 빨리 들어가기. 수고했어. 어서 들어갈까요? 들어가기. 어서.
동무들, 내 전체 조직 성원들과 군중들의 의사라 할까 심정이라 할까 그것을 대변해서 조직에 정식으로 제기할 문제가 있어. 아니, 뭔데? 뭔데요? 한별동무의 이름을 한일자 별성자 대신에 나일자 이룰성자를 놓아서 김일성 동지로 고쳐 불러야겠다는 거예요. 태양이란 말이지. 이야, 정말 그래요. 옳소. 태양을 의미하는 나일자에 나는 대찬성이요. 김혁도문은 어떻소? 사실 나는 동지 한별을 친으로 대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가지가지 전설을 지어내고 있는 인민들이 생각하듯이 나도 조선을 구하고자 하늘이 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결코 하나의 샛별을 비길 수 없어. 앞으로 나는 태양의 노래를 지으려고. 이야, 태양의 노래. 김일성, 그 이름을 세상에 대고 냈다 방송하기요. 옳수다. 우리의 신념을 선포하자는 말이에요. 예. 옳소. 조성된 정세는 옳은 혁명 노선과 전략 전술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나아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일념으로 성스러운 길에 나선 청년 공산주의자들인 것만큼 응당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합니다. 우린 조선공산당 해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건전한 토대 위에서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절대로 정파분자들처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장 당 창건을 선포하려 하거나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파분자들이 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없으며 설사 당을 창건한다 하더라도 그런 당은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 수 없으며 반혁명의 공세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 창건을 위한 준비 사업을 반드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 창건을 위한 준비 사업을 혁명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만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할 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무들, 조선혁명을 옳은 길로 이끌어 승리를 이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들이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어려운 혁명 임무를 수행하는 것만큼 많은 애로와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하며 애로와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조선혁명의 주인된 입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 다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싸워나갑시다.
역사적인 카륜회의 이후 항일 무장 투쟁의 준비를 위하여 조선혁명군 대원들인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인민 대중을 혁명화하여 묶어 세우며 무장 대오를 결성할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조선 국내와 국경 연안, 중부 만주, 도시와 농촌의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맹활동을 벌였다. 1930년 할빈 네. 안녕히 가세요. 운주, 잘 있었어? 운주, 날 용서하오. 난 정말 편협하고 옹졸하게 생각했댔어. 애인을 혁명동지로 보고 그를 진정으로 무한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늦게야 깨달았어. 그때 일을 너무 너여 말하죠. 전 언제나 믿어온 거려. 믿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때도 있었죠. 지금 사는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데 또 김혁 동지까지 오셨으니 전 정말 고맙소. 어서 오십시오. 저걸 좀 봅시다. 네. 참 오더가 착한 애서 동포 손님들을 만나 조선 담배를 한갑 얻었는데. 그래요. 자, 담배값만 봐도 반갑군요. 아니 왜 안 피우시오? 아, 내가 여성이 담배 피우는 걸 좋아 안 한다고 해서 그러? 일 없어. 이제부터 운주동무가 바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응하겠어. 정말 고마워요. 정말. 그러나 담배는 안 피우겠어요. 저도 반지 청년 동명원이에요. 김성주 선생님도 만나 배웠고, 김혁 동지도 이운주가 조선 여성답게 살 것을 바라실 테죠. 그런데 전 운주, 참,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을 전하겠어. 서른주 동무는 차광수와 김혁의 보증으로 반제 청년 동맹원으로부터 조선공산주의 청년 동맹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요. 아니, 김성주 선생님께서도 찬성하셨어요? 직접 추천하셨어. 아, 이번에 우리들이 그분의 이름을 고쳐 올렸어. 한일자 별성자 대신에 날일자 이룰성자를 놨어. 김일성, 만백성의 마음을 반영한 거요. 참말, 그분의 인간의 동지에는 태양빛이에요. 사람들 마음속 깊이에까지 속속들이 비쳐 들어오니까요. 그만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놓게 되더군요. 전 정말 벌써 그 사랑 그 동지에는 이제 온 민족을 쌓게 될 거요. 운주동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참되게 살며
카르네에서 제시한 당창을 망침 무장투쟁 노선을 관찰하면서 그분을 받들고 우리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해 나갑시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 의의 있는 자를 위해서 항상 차릴 테예요. 동의하시죠? 아무렴. 앉아서 소리만 치워. 뛰는 건 내가 뛸 테니. 술은 한 잔밖에 안 돼요. 좋겠죠? 우리들이 이제 할 일은 이미 있는 공청 조직을 더욱 공고화하면서 기래선 철도부설 반대 투쟁 때 할빈에서 잘 싸운 청년들을 위하여 장악하고 반대 청년 동맹원 대열을 확대하는 거요. 그리고 올해 안으로 100정 이상의 무기를 구해야겠어. 알겠어. 어떻게 하든 해내야죠. 그간 사업 정령을 간단히 적어서 그리고 새로 받아들일 청년들에 대한 명단이. 예. 구경을 하나 고릅시다. 네. 주인님, 십자가 예수를 하라. 예수를 찾으시는 손님은 보기 드물었는데 참 독실하신 신도이시군요. 예, 같은 액트를 하나 더 주십시오. 잠깐만. 이 벌새의 구축필을 하던 김효기를 붙잡으면 할빈의 숨은 조직망뿐 아니라 그들 용수의 행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행처요. 예. 이 건물 같은데 아래층은 미술품 상점이고 우층은 숙소 겸 사무실입니다. 계속 감시하라. 예. 조선아, 자유의 노래 부르자. 2천만 우리 동포 샛별을 보내. 반대 청년 동맹원들은 이 노래를 자기 혼자만 부를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널리 보급해야 하오. 야, 이거 멋있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모도 마음도 아름다운 운주라는 여성을 내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었는가 하고 생각해봤어. 아이, 이걸 보.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이영만리 오두막에서 1930년 6월 20일. 너는 김효, 나는 송주. 아니, 나는 송주. 너는 김효, 나는 송주.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해주는 글이에요. 정말 그분은 그렇소. 무심히 읽을 수 없는 글이요. 나는 거기서 위대한 인간에 대한 불멸의 노래를 듣고 있어. 무한한 동지가 우러나오는 필적이요. 정말 우리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그 사랑 속에서 하나의 혈통으로 뭉쳐졌어. 그래서 고락을 나누고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들이 되었어. 정말 그래요. 운주동무, 우리의 사랑도 거기에서 피어났어. 이젠 진정으로 영원히 너는 운주, 나는 김혁이라고 부르며 삽시다. 진정으로 영원히. 벌써 우리 다진 맹세를 잊지 맙시다. 네. 참, 조선의 벼락볼 다 찍었어요? 아직 채 찍지 못했어. 그럼 제가 맞아 해요. 다른 일 보세요. 같이 하기요.